과연 이런 경우도 죄가 될까요? 함께 보시죠. 나왔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실 씨. 텃밭에 다녀오세요? 아유, 상추가 너무 싱싱하고 좋다. 내 땅에서 내가 농사져 가서 먹고 좋으니까 좋고 상추값이 금값이라는데 아예 경비도 좀 줄이고. 아유, 그러게 손바닥 만한 밭이라도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좋으네. 좋다. 작은 땅이지만 50년간 성실히 갖고 왔는데요. 여보세요? 저 동굴이 80번지 땅 주인인데요. 누구라고요? 동굴이 80번지요. 아 거기가 내 땅인데 누구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새롭게 나타난 땅 주인? 결국 삼자대면을 하게 되는데 선대 때부터 50년 넘게 지어온 땅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땅이네 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에? 갑자기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자, 똑바로 보시라고요. 여기 김봉남 1955년 등기 맞죠? 이게 제 할아버지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제 땅이고 당신들은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당장 방 빼! 아니지, 땅 빼세요. 안 그러면 불법 점거에 불법 사용까지 한 거 그냥 확 쓸어다가 다 신고할 거니까. 아, 이따위 서류 하나 가지고 와서 내 땅인데 하면 이거 저런 겁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실 씨는 진짜 50년 넘게 남의 땅을 불법 점거한 걸까요? 네, 놀랍네요. 저런 일도 있군요. 50년 넘게 농사를 졌는데 지금 서류 가지고 왔는데 이 서류가 위조 서류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요. 실제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나 그다음에 전쟁을 겪다 보니까 실제 그 땅의 이 상태와 그다음에 이 등기부상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좀 발생하고요. 아예 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사례가 좀 등장하고 있고 혹시 조상 땅 찾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의 주인이도 모르고 나중에 찾는 경우도 있어서 분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땅 빼, 방 빼 해야 될까요? 방 빼야 될지. 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그래도 버젓이 이게 땅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를? 예. 아니 그래도요 50년 동안 버려놓았던 땅이잖아요. 근데 다 이걸 갖고 오고 관리하고 이런 게 지금 50년 동안 해왔는데 이 관리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놀부심보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정답 궁금한데요. 세 분 어떻게 보시나요? 정답 들어주세요. 세 분 다 X를. 안 줘도 돼요, 땅을? 네, 이게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점유취득시효는 이런 법입니다. 소유의 이사로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 점유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인지 모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밀리에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이제 점유한 것을 이제 소유권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사례처럼 내 땅인 줄 알았어. 그래서 50년간 정말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관리했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서를 가진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문서가 있으니까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요. 충분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논란이 있지만 우리 법은 이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현재 유효하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그럼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문제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취지의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20년 동안 저희는 만약에 방송 쪽에 한 자리에 있으면 오래 했으니까 나가라거든요. 아니 근데 땅은 그래도 한 20년 동안 그러면 이걸 뭐 남의 땅이라 이게 주인 없는 땅이면 버티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무조건 20년 버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손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다른 사람 땅인 줄을 모르고 내 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를 했을 경우에 그 20년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점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10년이 된 경우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의 쟁점은 뭐냐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판단을 해야 되네요. 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법이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등기를 꼭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예.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권이 완성이 되려면 등기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는 등기가 무효 등기인지를 모르고 내가 땅을 제대로 사고 등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면 설령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권이 아니어서 내가 잘못 샀다 하더라도 이 등기부로 인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사례가 생기면 한번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2탄 준비해야겠네요. 다음 준비한 사례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화면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유, 이거 맛있겠다. 오랜만에 하는 동료들과의 식사라 더 즐거운 순호 씨. 맛있냐? 배 좀 봐. 살이 진짜 많이 쪘네. 몇 개월이야? 도대체 몇 킬로야? 확진자네. 확진자. 마스크 다 써야 되겠다. 그만하세요. 그만 드세요. 상사의 농담에 화가 나고 아 진짜 그만하시라고요. 아이고 묻자고 한 거에 가지고서 그렇게 정색을 해? 장난으로 못 하겠어? 농담이요? 예? 아 지난번 모임 때도 저 그렇게 놀리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모욕죄에다가 명예훼손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아니 뚱뚱한 걸 뚱뚱하다고 하는데 그게 팩트 아니야? 무슨 모욕죄? 아 나 진짜 못 참겠네 진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추를 집어던지는데요. 아유 너 나 쳤어? 아니 나 왜 이래요? 아니 이거 폭력이야? 당장 고소할 거야. 제가 먼저 할 거예요. 막말을 한 상사, 상추를 던진 순호 씨.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상사의 잘못입니다. 일단 그 사람한테 확진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확진 사람이면 이거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놀린 그 상사의 잘못이 아닌가 저는. 예. 근데 저는 부하 직원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으로라도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근데 하물며 상추로 때렸어요. 참았어야죠. 물론 상사도 막말을 해서 잘못했지만 부하 직원이 폭행 아닌 폭행을 상추로 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상추가 다 집 주먹이다 한 건 아니니까 이게 과연 폭행죄가 될지 안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과연 누가 죄인인가요, 변호사님? 네, 정답은 모두 유죄입니다. 둘 다요? 둘 다 네, 이게 두 분 다 처벌하려면 고소하려면 처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일단 모욕죄부터 얘기해볼까? 네. 명예훼손 모욕죄부터 주장했는데요. 네, 확진자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은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래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를 말하고요. 모욕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의견 표현, 경멸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방송에서 말 못하는 XXX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욕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넘어서서 좀 모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확진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충분히 모멸감을 줄 정도의 그 발언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관계, 직급 차이도 많이 나는 상사 어떤 직원 관계이고 친하지도 않은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이거 꼭 알고 있어야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네. 그래서 좀 더 OX 퀴즈로 저희가 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단체 대화방에서 제3자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단체 대화방에서 네, SNS. 주아 누나, 승현이 누나, 소영이 누나
상국이 형 말하는 거 봤어? 무식이 하늘을 찌르르더라고. 요즘 왜 그래 진짜. 아니 그리고 눈은 장식이야? 패션 센스 뭐야? 패션 테러리스트야 테러리스트.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 진심이 담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재성 씨가 사용하는 말투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이렇게 막 올려놓고 또 원하지 않는 사진 막 이런 거 막 찍어서 올리거나 이러면 저는 문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네, 있는데, 근데 물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자체가 언제나 무조건 범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맥락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누가 모여 있는 장소인지 또는 단톡방인지 등등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서 그 대상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직접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멸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의 이런 그 대화들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까 예시를 통해서 모멸감을 느끼셨나요? 아니 근데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크게는 안 느꼈습니다. 너무 착해. 최근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 단톡방이 많이 되면서 이 안에서 이 학교 폭력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맞아요. 아이들 교육, 어른들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OX 퀴즈 드립니다. 자,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된 문제인데요. 맛집 후기에 진짜 맛없어요라고 부정적인 댓글을 단 경우, 이거 궁금한데요. 올까요? X일까요, 양 변호사님? 이걸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네. X라고 하면 다들 또 막 이렇게 되는 줄 알고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O라고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배달의 후기, 요새는 뭐 후기 좀 달아주세요 하면 뭐 드릴게요 해서 많이 와서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사실에 정말 부합하고 정말로 정말 맛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이렇게 유포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공개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상업적인 가게를 하는 경우니까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 다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 예를 들면은 정말로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병원은 방문하면 좀 위험하겠다라는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댓글에 그 사실을 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 악의적이다 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에 양상국 못생겼다 이런 거 남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보고 남기신 분들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아까 그 상추 싸대기 그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주먹이 닿지를 않았는데 이것도 왜 폭행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추는 되게 얇잖아요. 얇고 연하잖아, 이거는. 안 아플 것 같은데. 상추 던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법원까지 갔어요. 네, 상상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법에 폭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다 용어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런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직접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경우에는 폭행죄 되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때리거나 찌르거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또 폭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접촉이 없어도 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입김을 불거나 이런 경우도 폭행죄 성립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 귀에 대고 뭐 고함을 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추를 던진 것도 폭행죄로 하급심입니다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드라마에 나와서 한창 유명했었죠. 이른바 김치 싸대기. 네네. 손으로 크게 때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건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상상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그 김치가 뭐 배추김치가 아니라 뭐 딱딱한 김치였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 될 수 있고, 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폭행인데 뜨거운 물이었으면 이거 역시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다. 즉 직접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